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통장 10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하반기에는 기회의 시장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첫 번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1차 반등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감세안으로 인해서 조정이 끝났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오늘 이 감세한 정책이 완전히 철회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길어진 조정이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 시작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실망하기보다는 반등이 늦었다 생각했을 때 이때가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자, 10기 회원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분은 하단 링크 클릭해 상단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은 건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이 가파른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상단을 두드리면서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단 돌파 시도하고 금요일날 쉬었는데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모습. 여기에 기반이 된 것은 감세한 철회가 나와 있다. 부분 철회가 나왔었고 이때는 부자 감세한만 먼저 철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영국의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이 영상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경제의 안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러스 총리가 제가 이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세한 때문에 나왔던 이 구간 있죠? 3만 아래쪽으로 3만 1000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감세한 때문에 밀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반등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에서 감세한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만 포인트 위는 당연한 거고 3만 100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간 후에 기존의 이 조정 구간이 제일 깊어진 상황이었죠. 여기서 얼만큼 더 반등이 나오냐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바닥을 찍었느냐라고 논할 때 이 구간에서 한번 감세한 부분 철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움직임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건 이중바닥 움직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만기일 전후로 해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여기에 또 CPI, PPI 때문에 우려감 섞인 목소리 나오면서 한 번 더 밀렸었죠. 이 부분을 영국의 감세한 철회로 그리고 뭐 핵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드디어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는 과정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지금 회귀하는 모습이죠. 하락 추세선 하단선 정도는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상단선까지 회복하면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 상단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라고 완벽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2300포인트 정도는 올라와 줘야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정도. 오늘은 21선을 넘어가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2300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조정 구간은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우리도 이중바닥으로 마무리됐구나.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 안 좋은 상황은 맞는데 반등 구간에서 자꾸 돌바락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 핵 얘기가 나오고 영국 감세안이 나오고 CPI, PPI가 또 안 좋게 나오고 그런데 쇼크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필요하다. 이 실마리는 영국 감세안이 해결을 해주었고 이중바닥 후에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증시는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 찾아가면 일단 2400 구간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고요. 2400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2550까지는 제가 어렵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까지 해서 2550포인트는 기본인데 여기를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 구간을 넘어가야 기존에 말씀드렸던 상승 후에 조정. 근데 여기서 조정이 좀 생각보다 깊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2550 맞고
살포시 쉴 텐데 그 다음에 2550을 넘어가 줘야 뭐가 나와요? 어깨 하나, 머리 하나,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어깨가 완성되면서 역헤드앤숄더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2550을 넘어가면은 바닥 시그널이 완성되는 것이고, 만약 2550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끌립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등은 나오는데 2300 돌파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2550까지는 간다. 근데 2550에서 넘어가면은 역헤드앤숄더 바닥 시그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2550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박스권이 된다. 이 두 가지 사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50 넘어가면은 최소 2650에서 2750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면은 박스권을 똑같이 그리더라도 아래서 그리는 것과 위에서 그리는 거는 차이가 있다. 아래서 그리는 거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지 못에 그려야 되는 거고 2550 위에서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바닥을 만들어 놓고 더 가기 위한 박스권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려감이 좀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불편한 구간이 나온 건 맞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총리가 영국 총리가 등장하더니 부자 감세,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긴축으로 해서 돈을 유동성을 축소하는 구간이죠. 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수하는 구간인데 감세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럼 국채 발행이나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뜻인데 그럼 유동성 공급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국이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뭐 영국이 저런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뭐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을 야기시킨 거고 이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우려감이 해소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구간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고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뭐 2400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2550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2550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단 지금은 반등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추가적으로 계속 밀리는 이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그 이후에 문제가 되겠죠. 2400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2400 위쪽으로만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한시름 덜어내고 박스권을 여기서 그릴 건지 위에서 그릴 건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여기서 수급 동향상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올라오면서 내일 만약에 내일도 이제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지되기보다는 갭 나오고 우리 뭐 전형적인 이제 한국 시장 패턴이 있죠. 갭상승 나오고 아래로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온 다음에 유지가 될 건지 반등이 다시 나올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 갭상승 나오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생각을 해서 이 파생 동향을 보면은 파생 동향이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뭐 포지션을 볼 때 우리가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죠. 적어도 하락하면 안 되는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지난 만기에 같은 경우가 그랬죠. 크게 밀리면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만 나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적인 하락이라는 건 요 이중바닥선 움직임 정도인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드렸던 범위 중에서 뭐 최하단을 찍긴 했지만 뭐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등 구간이었는데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뭐 해당 뭐 전략은 틀렸지만 결국 하루 뒤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자리 찾아갈 자리는
찾아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날짜는 틀렸지만 뭐 방향성 자체는 이 구간에서 이중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런 방향성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신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정책, 글로벌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러시아랑 포로 교환이 있었죠. 그래서 대규모 포로 교환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래도 평생 전쟁을 하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고 하니까 뭐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전쟁을 좀 마무리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느냐, 혹은 뭐 대화라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실제로 대화할 때까지는, 그리고 대화한다고 해도 뭐 바로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화해하진 않을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카카오그룹주 그 화재로 인해서 급락했었는데 오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 중에서 카카오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카카오페이랑 뱅크는 이거 금융 관련주죠.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지금 과하게 밀려 있으니까 기술적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구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카카오톡에 집중이 되어 있죠. 지금 당장 라인으로 잠깐 가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잠깐 가는 거, 이런 거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일시적인 부분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사용을 하죠. 이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옮기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뭔가 더 이제 국민들이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라인으로 옮겼더니 뭐가 편하다? 편할 수 있죠.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최대 장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너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르신들까지도 다 쓰실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세대 윗세대 분들도 쓰시는데, 카카오를 바로 옮기는 거 어렵지 않은데,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돈에 관련된 거, 자산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은 신뢰가 중요한데, 요 금융 쪽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렇게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내 돈 찾고 싶을 때 못 찾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떡하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워낙 뭐 많이 밀려있는 구간이죠. 지금 5만원 아래인데 5만원 아래는 좀 너무 많이 밀려있지 않느냐.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한 7만원 구간은 되겠죠. 7만원에서 요 한 8만원 중반, 그러면은 짧게 가면 한 7만원, 높게 가면 한 8만 5천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다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 짓누르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영국 감세한 철회라던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포로 교환 같은 이슈 정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한숨은 돌릴 정도는 됩니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숨 돌릴 정도는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뭐 시총상위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태조이방원이라고 우리가 뭐 조금 유치한 이름이지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존 주도주 태조이방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중에서 원전만큼은 아직까지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사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모양은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약세 구간을 떨쳐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이제 반등이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태양광은 뭐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이 뭐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쪽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뭐 하나 솔루션이 먼저 올라와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와서 매매하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뭐 SDN이라던가 뭐 S에너지 이런 쪽을, 후발주 쪽을 보시면 되고요. 가벼운 쪽이 후발주라도 탄력은 한 번씩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력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 조선주는 현대미포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현대미포 조선을 보시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그래도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반등 구간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또 18,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그래도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는데 유가는 회복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성광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선 기자재 피팅 업체들 이런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동성화인텍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삼강 MNT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2차 전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LNF나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양극재 기본, 양극재주 이런 쪽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11만원 아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때도 짧게 14만원까지 제일 빨리 올라왔죠. 1차 목표치. 그리고 최근에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GM하고 이제 뭐 이제 합작법인 펼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도 뭐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영역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본인들의 목표는 2025년에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1위를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관련주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리튬 관련주, 그리고 뭐 폐배터리 관련주, 이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번에도 뭐 그 천무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뭐 이런 기본적으로 방산 쪽 보시면 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도 지금 올해 누리호랑 다누리호 달 탐사선까지 발사에 잘 성공해서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항공산업 그리고 방산산업 양쪽으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제외한 태조 이 방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나머지 섹터들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와서 속상한 구간이고,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속상한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을 보이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시장을 눌렀던 이슈가 해소된 거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쇼크는 아니죠.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CPI가 7%대로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7.9 이렇게 내려가면 좋겠지만, 이걸 시장이 모두가 원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8.2% 정도로 뭐 안정화되기에는 아직 조금 더 남지 않았느냐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악재도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포로 교환을 하면서 그래도 가능성, 뭐 아예 뭐 악수하는 건 아니더라도 휴전에 대한 가능성은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 초라도 좀, 내년 상반기라도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일단은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 시장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고 얼만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세요.